오늘은 몰입 영어를 하겠습니다. 작가는 황농눈 박사님이네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한 후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박사님은 AFKN을 듣거나 스스로 영어 소설을 읽거나 해서 영어에 되게 많은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닥으로 미국을 갔을 때 영어 말하기가 부족한 걸 알고 더 많이 영어 공부에 전진하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몰입 영어, 저절로 몸에 새겨지는 몰입 영어, 저절로 몸에 새겨지다는 게 포인트죠. 서문을 보면 몰입 영어 공부 한 달이면 어학연수 1년 부럽지 않다. 너무나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한 달이면 어학연수 1년 부럽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분되시죠? 1장에서는 언어는 암묵기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 암묵기억 학습법과 외현기억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외현기억은 의식적으로 회상하거나 인지가 가능한 기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회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수학을 풀거나 사회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의식적으로 회상을 하고 인지가 가능한 그런 기억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묵기억은 의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행동이나 학습 등에 영향을 주는 기억. 다시 말해서 의식하거나 지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행동이나 학습 등에 영향을 주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수영을 어렸을 때 배웠거나 자전거 타기를 배웠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 영어도 암묵기억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언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다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말로 막 툭 튀어나오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언어는 암묵기억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는 1장 암묵기억이다. 핀란드와 한국의 영어 실력이 차이 난 이유는 우리나라는 읽기와 쓰기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읽기 위주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핀란드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게 되냐면 집에서 미국 TV가 나온대요. 공영방송은 돈이 많이 들어서 만들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해도 집에 오면 프로그램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듣기와 말하기 학습이 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암묵기억력을 이용해서 핀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영어 실력이 월등하게 높은 이유입니다. 언어 몰입도를 높이려면 뇌를 속여야 한다고 합니다. 뇌를 어떻게 속이냐면은 사실 언어 공부가 엄청 재밌는 놀이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놀다가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안 되듯이 그런 거를 역이용해서 뇌를 속여서 자동 목표 추구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 목표 추구 메커니즘은 영어 공부 몰입도를 올리려면 의도적으로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서 진짜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영어는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뇌를 속여서 재미있고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자식에게 공부를 시킬 때 이렇게 자동 목표 추구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시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어 교육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열심히 한다 해도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다. 영어 공부가 내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뇌를 속일 수 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매우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고 되새기면서 뇌를 속여야만 공부 효율이 월등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암묵기억 효과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도 자전거를 익혀야 한다.
오래전 배운 자전거를 몇 년 후에도 몸이 기억해 잘 타는 것처럼 영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무의식적으로 말문이 열리도록 안목기억으로 체득해야 된다. 영어를 안목기억으로 체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적게 잡아도 매일 10시간 이상은 모국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생후 5년 동안 모국어를 듣는 시간은 최소 18,250시간, 거의 2만 시간에 가깝다. 이 시간만큼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도 대략 20년이 걸린다. 5살 배기 원어민 아이만큼 영어를 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기억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다행히도 안목기억은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 없이 단순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영어를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모든 언어 활동을 영어로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몰입영어 교육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도입한 몰입영어 교육은 퀘벡주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지 않고 불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불어를 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 시간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수학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입시 영어를 하면 꿈도 영어로 꾼다. 공산권 국가에서 스파이 훈련용으로 도입한 게 몰입 언어 교육이라고 해요. 그때 6개월 만에 해당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몰입 언어 교육을 최근에도 활용하고 있대요. 그때 러시아 스파이 11명이 미국에서 체포됐는데 위유들은 몰랐대요. 영어를 너무 잘해서 6개월만 해도 완벽한 미국이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몰입 영어를 하면. 그때 그 스파이들은 모든 생활을 영어로 했기 때문에 꿈도 영어로 꿨다고 합니다. 몰입 영어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많이 한 달 동안 영어만 공부해야지, 뭐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해서 내가 5년을 할 거야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을 하더라도 내가 1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자를 2급 정도 정복하고 싶은데 하루에 2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되지를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몰입 영어처럼 몰입 한자 공부를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가 즐거워지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영어를 잘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한국 컨텐츠보다는 영어로 된 컨텐츠가 너무 풍부해요. 다양하고, 그런 이유로도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듣고 알아들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글링을 하거나 할 때도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컨텐츠를 소화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필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원어민이 읽어주는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듣는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 스토리북이 많이 있잖아요. 오토 리딩북 이런 거를, 오디오북 같은 걸 찾아서 많이 재미있는 것 들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쉬운 영어 이야기책을 많이 읽는다.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쉬운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야 돼. 어려운 이야기책을 읽으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쉬운 거를 읽고 흥미를 일으키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디오나 드라마를 즐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들어도 되겠죠. 일상적인 회화를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하여 반복해서 듣는다. 일상적인 회화를 해야 우리가 말이 늘겠죠. 원어민 발음으로 녹음하고 반복해서 듣는다. 6번째, 단어와 수거는 듣기와 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운다. 단어와 수거를 따로 막 단어집 외우면 너무 지겹잖아요. 외워지지도 않고, 우리나라 한글 뜻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 못 외울걸요? 단어도. 자, 들었을 때 새로운 단어가 있네, 그때 찾아보고,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보라는 얘기죠. 7번째,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 자세히 이걸 읽어볼게요. 하루 1시간씩 1년간 365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하루 10시간 이상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365시간을 채우는 방식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이번 방학에는 다른 과목 말고 영어만 공부하겠다고 하고 마음먹고 실천한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실천하기도 쉽다. 즉 하루 1시간씩 1년간 공부한다는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한 달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영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재미도 더 붙고요. 2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듣기 말하기부터 시작하라. 왜냐하면 언어는 사실 우리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 읽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굿모닝을 읽으라고 하는데 저는 ABCD밖에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굿모닝을 GOOD가 왜 굿이지? 이렇게 모닝은 왜 모닝이지? 하고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듣기를 많이 했었더라면 그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 굿모닝이 이렇게 써인 거였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저희 방식 말고 듣기 말하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언어 소질은 타고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시간을 들여 많이 들으면 레벨이 올라가겠죠. 영어 실력은 학습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학습 시간보다도 신중하게 계획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1만 시간을 법칙을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알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닌데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말하는 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어권 4, 5세의 듣기 말하기 수준을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처음부터 조금씩 하면 된다는 얘기죠. 2,000개 단어만 알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단어 너무 어려운 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단어로 take in, take out, take up, take만 알아도 엄청 많은 단어 알 수 있겠죠? 아이가 말하던 문법은 의식하지 말아라. 문법을 의식하다 보면 완벽을 기하잖아요. 어떤 제 멘토가 그지같이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그지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었는데 또 들어보고 고치고 또 말을 했지만 들어보고 고치고 말을 실수를 해야 더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듣기부터 시작해야 거울 누련이 작동한다. 거울 누련이 뭔지 아시죠?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하품을 누가 하게 되면 나도 하품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거울 누련인데 듣기부터 시작해야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읽기를 먼저 배우는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거울 누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울 누련이란 다른 사람의 특정한 움직임을 관찰할 때 행동하는 신경세포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옆 사람이 하품하면 덩달아 따라하듯이 누가 영어를 할 때 따라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읽기를 하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따라할 수 있는 거울 누련 작용이 되지만 읽기부터 하면 거울 누련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목기억 학습으로 한국식 발음에서 벗어나라. 별표 10개. 안목기억 학습으로 한국식 발음에 벗어나라. 제가 발음을 공부하듯이 오렌지, 앞부분에 강세가 있구나 외우고, 맥도날드 두 번째 강세가 있구나 외우고 이렇게 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단어가 많고 그러다 보면 진짜 100살이 돼도 다 영어를 접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목기억 학습으로 한국식 발음에서 벗어나라. 계속 따라하고 몰입해서 공부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인터네이션 발음 다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국 발음이 멈춰진다는 얘기죠. 영어 공부를 읽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성인은 원어민 발음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지 않다. 이제라도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쉬운 단어와 문장을 반복해서 들으며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 이랬어요. 반복해서 들으며 앵무새처럼 따라하다 보면 발음이 교정이 되니까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기 쉐도잉을 해봅시다. 사전 한 권을 외워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 직독직해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직청직해 듣자마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직독직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독직해를 위해서는 직청직해 듣자마자 이해하는 듣기 실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직청직해 직독직해 훈련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Learn English Lab 채널과 Speaking English with Christina, 가비 월러스, English with Lucy 채널 유튜브에 많이 있다고 하네요.
직청직계에서 직독직계까지 가능해지는 5단계 학습법이 또 있다고 하네요. 1단계는 유튜브에서 내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찾기. 두 번째는 쉬운 문장으로 어순을 먼저 익혀라. 쉬운 문장을 하라는 얘기죠. 3단계는 모르는 단어는 패스. 문맥으로 뜻을 유추해라. 네 단계는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다독에 도전하라. 듣기를 많이 하면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다독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책이 좋은지 95페이지에 쫙 나와 있습니다. 추천 사이트도 있고요. 5단계 드라마 시청으로 일상 표현 익히기. 이번에는 많이 읽었다, 많이 듣고 많이 읽었다면 드라마 시청으로 일상 표현을 익히고 쉐도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입 영어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찾는 법 나와 있네요. 유튜브에서 키워드로 찾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쫙 나와 있어요. English Story, English Subtitles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디오북스, 추천할 만한 유튜브 채널도 여기 많이 나와 있고요. 유튜브 채널을 더 추천받고 싶다면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이제 영어가 저절로 몸에 새겨진다 라는 부분이에요. 무한반복 학습으로 영어 회화의 머뭇거림이 사라진다. 무한반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한반복을 해서 듣고 그래야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겠죠. 작가는 어렸을 때 AFKN을 듣거나 또 동아리를 ALA라는 AFKN Listening Association 동아리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포다로 갔을 때 영어가 부족했다고 그래요.